중학교 내신까지는 늘 올백이나 모든 과목에서 100점 가까이 받다가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면서 무너지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예방하고자 그동안 과목별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추가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에서 아이들 결과 차이가 큰 이유가 사실 내신 대비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 중학교 내신 대비 때 습관을 잘 잡으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상당수 학생들이 그 학교 수업은 소홀히 하고 학원 수업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는 낮에 굉장히 많이 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해도 중학교 내신 대비에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중학교 내신이 워낙 쉬워서 사실 기본 교육과정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90점에서 100점 받는 게 굉장히 쉬운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습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지금처럼 잘 나올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학교 내신이 그런 대로 나오다 보니까 자녀가 학교 수업에서 몇 번 조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어 있는 습관을 보더라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잡아줄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일단 범위가 광범해지죠. 내용도 어려워지고 또 학교별로 같은 지역 일반고로 간다고 해도 같은 교육과정이고 같은 과목이라도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학교마다 다릅니다. 범위가 같아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난이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일단은 약간 물론 이거 선생님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학원 수업만 듣고 학교 수업은 소홀히 하는 경우에 딱 점수 차이가 벌어지도록 문제를 내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잘 받으려면 학교 수업보다 사실 학원 수업보다 사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내신 포인트를 잘 잡아서 사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범위가 많아지는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렇게 좀 어떤 이런 유형들이 이제 문제 잘 나올 수 있어라고 이렇게 좀 찝어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신은 학교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지 학원 선생님들이 그걸 다 챙겨주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도 그렇고 특목 자사고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선행이나 심화를 중학교 때 많이 안 하고 특목 자사고를 합격한 아이들 중에 거기 가서도 이제 상위권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내신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선행을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르는 부분은 그때그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께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기숙형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게 이 친구들이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메모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다 체크해서 그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학원이 도움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학원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대신 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사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가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문제 자료를 더 받는다던가, 또는 좀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도움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정기적으로 일단 그 과목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공부하고 관리받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사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서 포인트를 뭘 잡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학원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낮에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을 소홀히 듣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수업을 그러면 그때 가서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될까요? 아주 조금 더 이렇게 좀 독하고 그런 친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는 잘 안 돼요.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고등학교 가면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안 되던 게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더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한 일들이 그렇게 더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습관을 잘 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중학생은 중학교 수업 뭐 이미 다 배웠고 한번 학원에서 다 배워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내가 내신 공부 바로 한다. 뭐 이해하는 건 당연하고 뭐 외울 수 있는 건 바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전 그냥 정시로 대학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시로 대학을 갈 거라면 사실 이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정시면 고등학교 가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왜 더 중요하냐?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이 학교 수업과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에 수능의 중요한 과목들이 치러지는 오후 5시, 6시까지는 사실은 내 뇌가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의 습관이 그러니까 배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시험 대비, 지금 또 한참 시험 대비라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평상시에 학교 수업에서 많이 졸았구나 하는 애들은 제가 주말 오전에 불러보면 바로 딱 티가 나거든요. 그때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왜, 시험 때 왜 한두 개 실수로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근데 이게 실수가 잘 보면 평상시에 좋은 어떤 내 몸의 컨디션, 그런 것만 잘 유지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낮에 졸다가 특히 내신 대비는 거의 오전에 시험을 치르죠. 그럼 오전에 특히 많이 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어? 어떻게 이 뇌가 맑은 상태로 갑자기 적응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밤늦게 과자고 이런 날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 다음에 낮에는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물론 적당히 점심시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6시 이후에 왜 학교 마치고 와서 학원 가기 전에 그 시간 있잖아요. 뭐 저녁 먹고 약간 짬날 때 그때는 한 20분, 30분은 자라고 해요. 일부러 학생들한테. 그래야지 조금 몸이 약간 선잠을 자야지 조금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부족한 수면을 좀 충족하면서 또 밤에 집에 가면 또 자야죠. 그죠? 좀 자기 수면 패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집중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해서 자기 몸의 밸런스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 6시간은 자라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과제할 게 많아도. 그리고 부족한 과제는 좀 주말에 조금 땡겨서 하고. 그래서 밤늦게 새벽 3, 4시 이렇게까지 하고 정작 학교 가서는 졸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 저는 근데 5, 6시 되기 전에 되게 잠이 와요. 그러면 보통 언제 잠이 많이 오냐? 점심 먹고 나서 잠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좀 10분, 15분 좀 자세요. 좀 주무세요. 책상에 엎드려서. 차라리 그때 자는 게 낫지. 수업 시간에 자꾸 조는 게 습관이 되면 그건 나중에 본인한테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면 습관하고 학교에서 집중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 대비 기간에 있어서도 좀 이 관리 방법을 좀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상대적으로 공부할 양이 많죠. 그죠? 중학교 때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좀 개인차도 있겠지만,
의외로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한 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학원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내신 대비를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서 올백 나오면 뭐 하나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교과에 대한 공부 양만 많냐? 그렇지 않아요. 학생부용 과제라든지 또는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비해서 내용이 훨씬 더 깊어지고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아무튼 여기도 시간 소모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가보면 특히 이제 학생부가 이제 대입에 반영되다 보니까 수행평가나 생기부 관련 비교과 과제를 하다 보면 내신 대비 올인할 시간이 사실은 보통 이제 시험 대비 고등학교 때는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하는 게 좋은데 사실 한 달이 다 채워지지 않고 뭐 3주? 뭐 심지어 2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신경 많이 쓰는 고등학교 있죠. 그런 거, 고등학교는 정말 과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과제 하느라 내신 대비 시간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 가거나 일반고에서도 학생부 비교과 과제 많이 나오는 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은 교과 공부를 중학교 때 미리 좀 해놔야 돼요. 비교과 과제 빨리 하려면 독서도 제대로 좀 하고 글쓰기 연습도 평상시 충실히 해놔야 돼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책 많이 읽었다 하는 애들 보면 제가 이렇게 에세이 훈련 시켜보면 요약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본인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제대로 빠른 시간에 제대로 읽고 제대로 자기 생각을 도출해서 글로 표현하고 이 능력이 이 글의 질이나 또는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 내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런 과제를 빨리 끝내면 내신 대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교과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거 하느라 내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제대로 된 독서 습관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중학교 때도 가면 왜 학교에서 내주시는 독서 과제들 있잖아요. 이거 대충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신경 써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독해력하고 글쓰기가 약한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가기 전에 미리 좀 연습을 많이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교과선에 이나 뭐 이런 비교과 대비한 비교과 대비를 위한 독서나 글쓰기 훈련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지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입시의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현재 입시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이 현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아이들 고생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단은 경쟁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막 공부에 이렇게 좀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고, 학교 비교과 과제하고, 또 수능 쳐야 되는 친구들은 수능 대비하고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럼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한 연습으로는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2주 준비를 권하거든요. 물론 공부도 재능이라 학생마다 중학교 내신 대비에 필요한 기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일주일만 해도 되고 어떤 친구는 3일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학생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2주에서 열흘 정도로 이게 잡아요. 물론 국영수는 평소에 이 기간과 상관없이 미리 평상시에 그때그때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기간은 2주에서 열흘 이 기간은 본격적인 암기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 2주 전에는 평소
학교 과제 외에 자기가 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든지 또는 학원에서 나가던 고등 선행이라든지 그런 선행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다 중단하고 중학교 내신 대비에만 좀 올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되려면 국영수 같은 기본 과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해놔야 되고요. 해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진도 나가고 외워야 될 거 그때그때 외우고 문제 풀 거 그때그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타고난 학습 역량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두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과학이나 역사가 또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는 과학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단원별로 조금 간간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역사는 또 외울 게 많고 연표 같은 것도 미리 좀 정리를 해두면 좀 수월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 하냐? 평상시에, 이제 시험 2주 전에 한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학교 수업 듣고 그날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하거나, 참고서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메모를 교과서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좀 정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2주에서 열흘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암기를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정리를 안 해도 수업 시간도 열심히 안 듣고 정리도 안 해놨어. 근데 시험 2주 전에 암기 들어가? 암기 못 들어가요. 왜? 내용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과학이든 역사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참고서만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용 이해와 관련된 거, 내용 정리와 관련된 거는 미리 좀 해두시고 본격적인 암기는 2주에서 열흘. 그러니까 이건 개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두시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 이렇게 시켜보면 이제 개인 차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이제 그 개인 차는 사실 지금 제가 영상에서, 영상에서 많은 학생이 듣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이분은 이렇게 하세요.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실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 자기 친구들은 한 달 시험 대비하는데 자기만 2주 이렇게 하는 게 불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적은 양의 시험 대비를 한 달이나 하면 당장 만약에 막상 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거보다 몇 배의 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험 대비가 기간이 넉넉해봐야 진짜 한 달 아니면 3주 이런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고 또 무조건 효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몰입해서 끝내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온 애들은 거기서 일단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씩 시간을 이렇게 좀 벌어두면 이제 한 달이 아니라 이제 2주 대비로 해서 2주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 대비보다 고등학교 과정 선행 심화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선행보다는 중학교 과정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조금 더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그게 더 낫죠. 그리고 실제 중학교 시험 대비를 한 달이나 해야지 내신이 과목별 90점 이상 유지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만큼 읽는 시간,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 암기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럼 고등학교 때 진학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보통 이게 이렇게 속도나 짧은 시간에 쳐내는 양이 작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자마자 사실 내신 포기하는 친구들도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막 내신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서 잘 안 나온다고 막 울고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너무 길게 내신 대비를 하지 말라는 거에 이제 좀 훈련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 2주 또는 실력에 따라서 열흘, 일주일, 3일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몰입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이제 4주나 3주 대비로 할 때 훨씬 적응이 수월해진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중요한 과목에 대한 제가 공부 방법을 따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라. 특히 이제 상위권을 좀 노리는,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는 제가 의대 준비 관련해서 올려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의대를만을 위해서 하라기보다는 최상위권 대학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그 앞에 과목별로 중학교 때 어느 정도는 끝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교과 공부할 때 그 중학교 때 개념 이해, 심화, 선행 제대로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그 내신 대비 기간에 대한 어떤 몰입하는 훈련 이것도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고등학교 대비할 때 적응하는데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